네, 일단 솔루션 데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드리고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MDS 테크놀로지에 있는 김현준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윈도우즈 인베디드 OS 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MS, MVP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저희가 유정현 과장이 발표한 스토어 앱, 그래서 이제 브로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앱, 스토어 앱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어서 역시 이제 스토어 앱 관련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 앱에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스토어 앱은 이제 나름의 배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저희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세션은 30분입니다. 3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토어 앱이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스토어 앱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토어 앱이 있는데 이 스토어 앱은 모두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앱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는데 ACPWE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이드 로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회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드 로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 배포, 앱 인스톨 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데모를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요. 실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스토어 앱입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 앱이라는 거는 윈도우즈 8부터 처음 이제 새로운 타입의 어떤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쉬운 설치 제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창을 사용하는 어떤 단일창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터치나 이런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굉장히 친숙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언어를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 여러분들 이 아이콘 굉장히 많이 보셨었죠? 그래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으시고요. 보시면 바로 바탕화면에 있는 스토어 화면입니다. 윈도우 스토어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기 위한 공간이구나.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게 바로 유료 앱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료 앱이 되겠죠? 네, 지금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들 여기 있는 이제 각각의 어떤 아이템들이 바로 윈도우즈 스토어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앱들은 배포될 때 앱 X라는 어떤 확장자,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압축 파일 그런 형태로 각각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어 앱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윈3이 기반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면 윈도우즈 런타임 API, 즉 이제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API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과는 다른 OS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앱 X.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스토어에서 배포되는 어떤 단위가 바로 앱 X고요. 리소스를 담고 있는 일종의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윈3이 기반 데스크탑, 그 다음에 윈도우즈 런타임 구분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다음 지금 익스플로러 이제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가장 친숙했던 형태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매칭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윈도우 런타임 기반의 익스플로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못 믿으시겠지만 두 개는 explorer.exe랑 똑같은 파일을 실행합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 환경, 이런 앱바라든지 참바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자 환경하고 어떻게 더 친숙하게 지내는지 요거에 따라서 윈도우 런타임 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미래의 어떤 그 산업용 시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덩치도 큰 흑인이요. 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마우스 껴서 그다음에 뭐 키보드 연결해가지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스토어 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시장 또는 산업용 시장에 더 어울리는 OS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창은 누군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올렸습니다. 네. 제 악성 코드 검색을 했더니 한 120개 정도의 악성 코드가 검출이 됐다.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그냥 살짝 담아왔습니다. XP에서는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행 파일, 잘못된 어떤 실행 파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 앱에서 어떤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형식화하고 그 인증하고 이런 이유는 바로 이런 보안 문제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어떤 스토어 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앱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고요. 윈도우즈 인베디드를 위해서 ACPW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토어 앱도 인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CPWE도 인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둘은 굉장히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앱을 이제 제작을 하죠. 제작을 하고요. 매니징을 하는 이제 매니저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공표하는. 그래서 퍼블리시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앱을 인증하는 서티파이. 그 다음에 앱을 이제 배포하고 나눠 갖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앱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절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쪽에서는 그 같은 5개의 메커니즘을 쓰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배포하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퍼블리시나 서비스 기능의 메커니즘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증하는 어떤 절차들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윈사미 베이스의 기존 레거시 앱이 있죠. 요거와 지금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적으로 저희는 이제 스토어 앱에 관련해서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CPWE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별거 아닙니다. 자, 뒤에 보시는 그 포털 사이트죠. 그래서 디벨로퍼 센터, 개발자 라이센스 관련된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앱도 올리고요. 그러면 이제 MS에 있는 어떤 엔지니어가 저희의 어떤 앱을 서티파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서티파이 된 앱을 받아갖고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ACP의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스토어 앱이죠. 스토어 앱. 지금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OB 앱이 있습니다. 라인 오브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인베디드 어떤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LOB 앱을 개발하는 바로 OEM 이제 개발자를죠. 인베디드 개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X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어 앱이나 어떤 LOB 앱이나 그래서 이제 런타임 윈도우 런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앱 이거를 이제 배포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형식 그다음에 압축 파일이 바로 앱X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약간 상반된 개념인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드 로딩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제가 요 이슈 때문에 오신 분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이드 로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로딩이란 말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 배포해서 이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근데 사이드란 말이 붙었죠. 사이드. 그래서 일반적인 웹을 인증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칙으로 이제 로딩하는 게 바로 사이드 로딩입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디플로이먼트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환경이 바로 파워쉘입니다.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급 커맨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풀한 어떤 커맨드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ACPW2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서드파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MS는 굉장히 이 ACP 그 WE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안정성이나 호환성이나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을 계속 개선하고 용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의 이제 경우에는 그렇죠. 앱을 개발하죠. 그 다음에 검증하죠. 배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들어가죠.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되는데 ACPW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앱을 개발하고요. 자, 이 부분이 개발한 앱을 이제 그 개발자 센터, 그래서 DV 센터에 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증하게 됐고요. 그러면 인증이 끝나면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 작업을 하게 되죠. 수정을 하게 되면 역시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그대로 한 바퀴 더 돌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ACPW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윈도우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티가 끝나게 되면 윈도우 스토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스팔트 게임처럼 올라가게 되는데 인베디드용을 위한 ACPW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스토어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이 직접 다운로드하고 거기 다운로드한 앱에 대해서 이제 실제 자기가 부증을 하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PC 기반과 그래서 윈도우 스토어와 그 다음에 이제 ACPW, 인베디드, 이걸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DB 센터 가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웹상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서티를 받기 전에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 앱은 인베디드용이다. 부디 이제 공표하지 말아달라, 퍼블리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인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블리시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OEM이 이제 그 인증된 앱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포, 실제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인스톨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하나 틀린 건 뭐냐면 이제 윈도우 컨슈머 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 됐다. 그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베디드용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CPW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ACP를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이드 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쪽에는 이제 사이드 로딩과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이제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ACP,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안이나 어떤 그 성능, 검증,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ACPW를 구동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우세요? 번거로우시고 어렵고 그다음에 귀찮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는 저희는 인베디드 OS 솔루션인데 이게 어떤 위험 요소나 범용과는 다른 어떤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이드 로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OS에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적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 로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간편하게 다이렉트로 이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이드 로딩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 로딩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ACPW나 윈도우 스토어 앱에서 진행했던 어떤 윈도우 스토어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와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어떤 인베디드 타겟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로딩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OEM, 그래서 일반 인베디드 개발자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제 유효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취소선을 그어놨죠. 그 이유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LOB 앱,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위험 요소가 뭐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이드 로딩,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드 로딩은 이제 볼륨 라이센스를 통해서 저희가 사이드 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반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 로딩을 하기 위해선 볼륨 라이센스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이드 로딩을 하게 되면 그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제 배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앱 개발에 대해서 서티는 받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앱 설치,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에 설치할 때 인증서는 있으셔야 됩니다. 인증서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파워쉘이나 아니면 이제 디즘이라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DISM이요. 그래서 이제 앱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약간 조금 혼돈을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이드 로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꼭 이제 드려야 하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개발자 어떤 라이센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베디드 개발자 OEM 라이센스가 있고요.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이제 볼륨 라이센스 계약을 추가로 맺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 유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마우스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전에는 이게 이제 윈도우즈의 기능들이었습니다. 기능들이었었는데 이제 별도의 볼륨 라이센스의 어떤 개념이 생기면서 이쪽 밑에 있는 기능들은 별도의 그 볼륨 라이센싱을 한 엔드 유저 어떤 라이센스, 그 개발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맨 밑에 보시면 사이드 로딩이 나와요. 보이시죠? 사이드 로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OEM 개발자 있죠. OEM 개발자에 한해서는 이 사이드 로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라이센싱을 무조건 맺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그래서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윈도우즈 8.1이 업데이트가 됐죠. 업데이트가 됐는데 인더스트리도 업데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사이드 로딩이 이제 OEM 라이센스 개발자 분에게도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유효하게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게 오늘 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8.1 업데이트에 관련돼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윈도우 8에서 시작 버튼이 생기면서 8.1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되면서 이제 또 8.1 업데이트가 생겼죠. 그래서 윈도우즈 인베디드 8.1 인더스트리에도 업데이트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전에서만 어떤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앱을 디플로잉 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fx 파일 있죠? 아까 전에 appx 파일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타겟에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은 일단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앱 배포 파일은 fx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fx 파일 설치를 위해서 서티피켓, 그래서 인증서를 설치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룹 정책에서 뭔가 변경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파워쉘, 그냥 커맨드, 이제 내부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fx 파일을 이제 디바이스로 배포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 배포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DISM이죠. 방식과 파워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즘은 사실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윈도우 7이나 아니면 자동 업데이트 진행하시죠. 그때 사용되는 기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한 이제 환경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파워쉘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고급 기능을 하기 위한 파워풀한 커맨드 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파워쉘의 어떤 내부 커맨드를 이용해서 앱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이크를 제가 쓸게요. 자,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가 앱 하나를 만들어서 바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제가, 네. 잘 안 보이네요. 예상치 못한, 왜 이러지? 네, 힘들게 열었죠. 네, 제가 지금 사각에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표 형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저희가 사이드 로디드 앱.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게 배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뭐 보통 디버깅을 해서 확인을 시키는데 배포된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바로 앱 X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클릭해서 스토어, 그 다음에 앱 패키지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에 저희가 올릴 게 아니죠. 아니요 누르시고 다음. 그 다음에 버전 정보, 위치, 그 다음에 기반 플랫폼. 그래서 만들기. 자, 지금 클릭 몇 번 안 했어요. 클릭 몇 번 안 했고 바로 앱 패키지가 생성된 거죠. 지금처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배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복제를 해놨어요. 자, 지금 보시는 창은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인더스트리 업데이트입니다. 네, 보이셔야죠? 네, 지금 뭐 자동으로 종료가 돼가지고요. 자, 보시면 그 인더스트리 8.1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 제가 어디다 배포를 해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앱 패키지스. 아까 전에 똑같은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 파일 여기 또는 이제 그 보조 파일이 fx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우클릭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디지털 서명 쪽으로 가시면 네, 이렇게 인증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건 뭐냐면 인증서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CER이라고 있죠. 이게 바로 인증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인증하시면 되고요. 전체 로컬 컴퓨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yes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저장소는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 기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가져오기를 완성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디지털 서명 쪽에 인증서 자세히 보기. 네, 돼 있죠. 자, 인증이 끝났으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진행해야 될 거는 그룹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룹 정책. 그래서 그룹 정책을 저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구성 쪽에 관리 템플릿, 그 다음에 윈도우즈 구성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면 네, 앱 패키지 배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용함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죠? 기본은 구성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실 게 파워쉘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관련된 이제 파워쉘 커맨드고요. 그 다음에 경로, 그 다음에 디펜던시 경로. 요 네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체를 네, 전체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복사가 돼야죠. 컨트롤 C. 네. 그 다음에
파워쉘에서 네, 붙었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시면 앱 배포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앱 배포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는지,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2번 입력되지는 않았었죠? 네, 이쪽에 보이시죠? 새로 설치된 앱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타일 모양, 이런 모양이었었구나. 지금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앱 배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시간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마침 또 마우스가 고장나서요. 그래서 전 시간에 있었던 기존 앱과 통신하라. 제목이 약간 좀 촌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전 과장이 했던 어플리케이션, 요거는 사실 통신 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이드 로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존과 같이 어떤 사이드 로딩이 제공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라이센싱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윈도우즈 임베디드 8.1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버벅대는 면이 있었는데요. 초반이 좀 안 좋아서.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품에 행운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